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형 받았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네.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라는 이름부터 일반 구치소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유일한 민영 교도소입니다. 아, 민영? 네. 예.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점에서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이제 주목을 받고 진짜 있는데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교도관입니다. 오늘도 수용자와 함께 한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끔 참기 힘든 순간들이 있음에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언젠가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다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저 유튜브 이 채널 혹시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네, 소망교도소 채널입니다. 아, 그래.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예. 이 영상은 이제 9개월 전에 진짜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망교도소는 설립 배경부터 종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네. 2010년 재단법인 아가페를 통해서 이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같은 개신교계의 기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네. 운영 주체도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가페 재단입니다. 이 김삼환 목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그 세월호는 하나님이 공연히 침몰시킨 게 아니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던 보수 성향의 원로 종교인인데요. 예.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을 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 9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위탁 이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민관 위탁입니다. 그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데? 운영 방식이 이제 교화 프로그램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과가 나와 있는데 이제 회복적 인성 교육, 또 문화 행사, 특강, 멘토링 같은 수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배나 성경 필사는 매일 이루어집니다. 또 오후 6시부터는 야간 교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니고 대부분은 재단에서 채용한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 혹은 뭐 글쓰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수용자들이 그 수업을 받는 시기입니다. 예. 또 이 교육을 받는 교실 이름이 이제 봄이라던가 새순 같은 단어들인데요. 또 명패도 색종이나 스티커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공격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교도소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영 교도소는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다릅니다. 예. 또 가장 큰 특이점 알려져 있는 게 이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또 국영 교도소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각 방에서 수용자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곳은 이제 교도관과 수용자가 구내식당 같은 공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또 1년에 2차례 교도소 그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 방식이 수용자들에게 하여금 뭐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교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노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노역도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네, 우선 일과 프로그램에 교도 작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징역형일 경우에는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네. 국영 교도소보다는 여기가 훨 낫다. 대우가 좋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망교도소 지원율이 3대1에서 4대1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지원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현 교도소장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대우가 좋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한 법무법인 관계자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범죄자들이 이 소망교도소에 넣어줄 수 없겠냐라고 그렇게 연락이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건 대우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대우가 좋다라는 건 입소 자체가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입소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선지? 여기가 또 까다롭다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뭐 대상자가 형기 7년 이하에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과는 2범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나이도 20세 이상 60세 미만이고요. 마약이나 조직폭력 사범은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지원 과정에 뭐 종교적인 성향은 참고만 할 뿐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변화의 의지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변화의 의지라는 게 사실 평가자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성을 또 얼마나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 가운데 저 소망교도소로 좀 그 옮겨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면 네. 그걸 받아서 법무부에서 변화의 의지라는 걸 가장 주된 항목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최종적으로. 겁니까 시스템이? 네, 또 면접은 소망교도소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